익명의 분석가 세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강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랙로크와 피델리티, 이런 기관 자금이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거대한 조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돼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비트코인 주변을 둘러싼 긍정적인 상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건크리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며 비트코인 랠리는 다음 반감기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금은 휴대할 수도 나눌 수도 없다.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원장인 비트코인은 앞으로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 계층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걸 기반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5,0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랠리를 하기 전에 차트에서 보라색 라인을 따라서 횡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여기를 지지를 받고 55,000달러를 향한 추격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기술 분석 제공 기업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는 비트코인이 31,9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전망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중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일목균형표상 저항선인 31,900달러를 돌파하고 추세 반전 지표인 MACD가 과거 상승장 움직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매수 신호가 뚜렷해진다라면 긴 강세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지난주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한 주였고 200주 단순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잘 확인해줬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지난 몇 년 동안의 하강 채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200주 단순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단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오랜만에 들 정도로 전 세계의 이목이 비트코인 ETF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블랙록이 쏘아올린 거대한 신호탄에 돈이라면 영혼도 팔아버릴 세력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베스코에 이어서 위즈덤트리, 발키리까지 블랙록이 선보인 나름 괜찮아 보이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속속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록의 등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이렇게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돈으로 1경원 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돈을 굴리는 블랙록이 ETF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200개 정도의 자산 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8% 정도가 블랙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월가의 전통 세력급 자본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이번에 승인 신청을 한 건데 사실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 제출 자체는 2013년부터 줄곧 이뤄져 왔습니다. 비트코인 출시 초기부터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인물들이 꾸준히 존재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건도 미국에서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해줬고 하다하다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 ETF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도 승인을 내줬습니다. 선물 ETF는 시카고 상업거래소나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물이 아닌 상품을 추종하기 때문에 현물 ETF보다 시장 조작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동안 SEC는 시장 조작 위험, 이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해 왔는데 이번에 블랙록이 이 구멍을 채워버리는 시도를 하면서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시장 조작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스닥과 협력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우려점을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을 투입시켜서 그 상징성을 키웠고, 이런 꽤 의미 있어 보이는 상황이 확인되다 보니까 줄줄이 세력급 자본의 진입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의 등장을 꽤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선물과 달리 현물 ETF의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가 직접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별도 커스터디 업체에서 자산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장벽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감시 공유 시스템 관리 주체로 나스닥을 끼운 것은 꽤나 짱구를 잘 굴렸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나스닥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기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시 공유 시스템의 주체일 수도 있지만,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커스터디의 주체 내지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안정적인 기업 나스닥을 이번 현물 ETF 상품에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양반은 중국 텐진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의 구조가 성숙해지고 있다, 성숙한 현물 시장, 잘 규제된 커스터디 인프라, 우수한 시장 감시 시스템 등이 있다, 과거에 제기된 여러 우려사항들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대열에 합류한 위스덤트리의 CIO 제레미 슈얼츠의 경우에는 최근 금융사들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의 공통점은 SEC의 가격 조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래소 간 데이터 공유 감시 계약을 맺는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다. 데이터 공유 계약은 거래소나 기관 등이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데도 출시를 승인했는데, 이건 SEC가 선물 시장 데이터를 공유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 감시 계약 여부가 SEC의 현물 ETF 상장 승인을 얻어내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에는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점을 선명하게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암호화폐 친화적 스탠스의 극강을 보여주고 있는 홍콩의 상황과 비교해서 바라봐도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는 이제 홍콩에서 민간 은행 플랫폼을 통해서 은행 고객이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주인공은 홍콩 최대 민간 은행 가운데 하나인 HSBC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고객들의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미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있었지만, 증권 거래소가 아닌 민간 은행을 통해서 은행 고객이 비트코인 ETF 상품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미국이든 홍콩이든 어디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후딱 승인을 해서 출시를 해야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현물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는 것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등이 직접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을 한두 개 매수할 게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무척 의미 있는 전환기적인 포인트가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블록의 CEO 마이클 샤울로프는 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겠지만, 다음 강세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조용히 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중반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됐지만, 같은 해 말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당시 기관은 조심스럽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시장 가격을 주도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만큼의 정교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컵앤핸들 패턴이 1년 넘게 형성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컵과 핸들 모두 패턴이 완성이 됐고 돌파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통해서 지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컵의 깊이만큼 반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목표 지점은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번에 비트코인 12,333개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28,136달러로 3억 4,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15만 2,333개를 보유하게 됐고 전체 평단가는 29,668달러가 됐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지금 플러스 상태인 겁니다. 보통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발표 당일에는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통계가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하락과 관련한 인간지표다. 인간지표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발표 이후에 평균 주간 수익률은 플러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발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화된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블록이 자체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일일 거래량이 85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16일 기준으로 100억 달러 거래량에서 6월 26일 기준으로는 195억 달러로 7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MP증권의 애널리스트 데빈 라이언은 블랙록과 위스덤트리, 인베스트코 등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한 게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변동성에도 6월 초 연중 최저 수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타임 프레임별로 기술 분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페넌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곧 상단 저항 돌파가 예상되고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33,000달러 부근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이 상승 확장형 쐐기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등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상단 저항 라인이 자리한 4만 달러에 도달하면 패턴이 확정된다라는 점 표시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수준에서 순조롭게 4만 달러 랠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3개월 동안 가격 거부가 이루어졌던 저항선 위에서 월간 종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검은색 라인 위에서 편안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33,000달러 저항을 뚫어낼 경우에는 35,000달러 다음 타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시간 차트로 보나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나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분위기가 꿈틀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와 왕실이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이 왕실의 동의까지 받아낸 겁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금융서비스 시장 법안 개정안인데 모든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으로 취급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법률에 따라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홍보와 관련된 규정이 추가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는 이 법안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왕실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법안이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 규제 당국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부 규칙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찰스 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킹 꼰대 같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진짜 이 양반은 왕으로 살면서 할 일을 이번에 다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 나름의 멘탈 케어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 컨셉과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 버전으로 편집을 해서 전체 공개로 시간차를 두고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 역시 멤버십 전용으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임원급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모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800원 정도인데, 공부에 투자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지속적인 채널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